현대차 2023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4.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574%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5.1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캣딥 시즘의 정신 그리고 TIOE 가정의 길이라는 것을 좀 소개를 계속하고 있고요.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57조 원대를 달성해서 24.8%가 증가했는데 재고자산은 더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적게 증가했으니까 매출 총이익이 41.3% 증가했고 판매관리비를 5% 줄였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4조 3,738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552.7% 원가회계에는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8조 2천억 원대로서 24.5%가 증가했습니다. 이 매출 증가율 차이 0.3%로 봐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은 0.2% 증가했고요. 이렇게 그 증가한 요 작은 수치지만 이것이 영업이익을 크게 올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운영비용은 1.5% 판매관리비는 줄였습니다만은 전체 운영비용은 1.5% 증가를 했습니다. TOE 생산성 0.25포인트 상승했고요. 스루풋 영업이익은 4조 2,484억 원대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253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우측에 있는 것은 원가회계의 비율과 스루풋 손익의 비율을 참고적으로 표시를 해 본 겁니다. 스루풋 손익상으로는 매출 원가 재료 비율은 이 매출 원가율에 비해서는 항상 작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판매 관리 비율은 전체 운영 비용으로 비교하니까 이건 또 높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영업이익률 차이는 발생이 됩니다. 이런 차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비율상으로는 100%가 맞아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7,584억 원이 증가한 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도 적게 영업이익이 나오는 원인인데요. 이 증가 금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금액이 그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그 재료비와 운영 비용으로 디커플링을 해서 분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4.2%가 증가했고 운영비용은 1.5%가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 14조 7,200억 원대에서 판매관리비 7조 원을 뺀 것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 가공 비율이 17%로서 2.2%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재료 비율이 그 2.2% 상승했다는 얘기면은 여기서도 그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원재료 가격 상승 2차 추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1차 추론과 또 모순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이 앞서서 삼성전자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모순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복합적인 원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단적으로 뭐 하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제 분석 능력이 그런 수준까지는 안 돼 있어요. 다만 차이액을 찾아나는 것 자체에서 이 회계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밝혀내는 데까지는 되는데
원인 분석에는 좀 더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 작업을 하면은 PQ 총 제재 비용의 갭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을 스루풋이 가져가고 있는 WCAI의 표준과 일치한다는 얘기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그 전년도까지는 일치합니다만은 요거를 그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그 1조 3,573억 원의 현금이 나갔다면은 재고가 그만큼 그 증가해야 되는데 1조 2,863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710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라갔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평가 손실이요 했는데 평가 손실은 78억 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총 결과적으로 631억 원의 현금이 어디론가 날라갔다. 요거가 뭔가 특별 원인이 있을 거예요. 어디 딴 데 쓴 게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검색이 되질 않습니다. 3분기에 불투명한 부분이 좀 발생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 비용에서 인건비가 5조 7,345억 원대로서 8.1%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거꾸로 1,169명이 줄었는데 이것은 3분기에는 직원 수를 공개를 안 해가지고 이 상반기와 2022년 말로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어, 연말 평균 임금이 1억 원대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9% 이 상승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에, 그 예측이 됩니다. 다른 금액들은 크게 뭐 노출된 게 없습니다. 궁금한 거가 현대차인 경우에는 직영도 있지만은 그 하청 노조, 하청 노조도 이제 뭐 활성화해달라 뭐 이런 요구 그 노란 봉투법인가 뭐 이런 거가 좀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 외주 준다기보다도 공장 내 들어와 있는 그 이 비정규직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하청 기업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외주 가공비 같은 거에 노출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다 기타로 몰아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공개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15.1회전으로 5회전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스루픈율은 0.16%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TOE 생산성은 증가했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오히려 5.4%더 떨어졌습니다. 뭐 이자 부채가 거의 안 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자 보상 배율은 33.1회전으로 크게 경영 성과가 높아졌습니다. 투하자본 이익률도 6.9%로서 5.9% 상승을 했습니다. 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웠는데 현대차가 우리가 그런 회사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대한민국에 가오가 있는 기업인데 삼성전자는 피를 보고 있지만은 이 차에도 그 반도체들이 자동차용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그 현대차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경제가 현대차 그룹이 약진을 하는 바람에 그나마 그게 이 전반적인 경제 하락이 좀 낮추는데 그 효과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분식회계 가정에 대한 거를 그 충분 조건 논리로 도표를 했는데 요거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수르픈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판매 가격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추론을 하게 되고
어, 그 재고 회전율이 하락했다 하는 얘기는 원재료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입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요거는 이제 입증이라고 표현했어야 되는데 어, 필연적으로 존재한 다른 결과는 이 수량으로 산출하기가 좋을 거예요. 제품 회전율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걸 수량으로 산출해 가지고 제시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원가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은 알 기초 소재로 어, 정해서 하고 있어요. 8.7%그 하락을 했습니다. 재고 회전율 상승을 아니 하락을 했으면 이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아니 상승했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8.7%가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승용차 제품 가격은 국내 단순 평균은 2.1%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 해외 단순 평균은 10.6%가 상승을 했습니다. 전체 단순 평균은 6.4%입니다. 이 결과는 원재료가 입증이 안 되죠. 그죠? 그 판매 가격이 올라간 것은 입증이 됩니다만 원재료는 그 입증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순이 나온 것도 이거하고 빗대어서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이 조견표로 봤을 때 원가 상승 압박률은 가격 인하 요인이 7.6%가 있는데 판매 가격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문제는 이게 그 원재료 가격이 분명히 올랐을 텐데 왜 그 기초 원재료를 국제 이 기초 금속 및 비철 금속 가격을 하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현대 모비스에서 직접 들어오는 단가를 공개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당연히 믿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게 아무리 완성차 메이커라 그래도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원재료 가격이 너무 동떨어진 매우 긴 화살이다. 원인 분석을 하는데 그래서 증거는 없고 추측만 난무하는 그런 상황 정도로 비유를 한다면은 검증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분식회계 개연성에 대해서 사실 검증은 50%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 개념으로서 연말 매출액은 72조까지 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6조 원대가 나는데 재고가 계속해서 33%로 증가한다고 봤을 때 그런 예측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재고가 33% 감소한다면은 영업이익은 6조 원대에서 4조 원대로 2조 원이 팍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가 회계의 재고가 감소했을 때 부정적 로직이고요. 재고가 증가했을 때만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마법을 가지고 있는 마녀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원가 회계 매출 원가 산식을 마녀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네요. 스루포스로 예측한 것은 71조 정도 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경우에 원가 회계하고는 다르게 4조 8천억 정도 이익이 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이익을 더 내보자고 한다면은 스루포 관점에서는 재고 회전율을 22회전까지 해보자. 연간 9.5%도 10% 으쌰으쌰 해가지고 더 좀 더 노력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반도체 쪽은 아주 그 곤혹을 치르고 있지만은 우리 자동차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그 사명함을 가지고 더 해외에 판매 개척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한다면은 77조 7천억 정도 했을 때 7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그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스루폿 회계 기준으로는 그 금액이 적게 나오죠. 거의 뭐 이거를 그냥 원 단위로 표현한다면은 원가 회계보다는 그 스루폿 회계로 판매 가격은 100만 원 돈 정도 싸게 해서 팔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재고가 증가했을 때 이제까지 분석을 통해 가지고 통계치에 대한 사분면 매트릭스로 얘기하면은 재고가 증가했죠. 그러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한 게 나타나고 판매액가는 원가액보다 낮게 나오게 돼 있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스루프 회계는 인플레이션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주가는 18만 2,500원으로서 연초보다 3만 1,500원 상승했고요. 아직 장부 가격 100%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79%까지 올라갔습니다. 현대차가 장부 가격 정도 수준은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 생각이 들고요. 어, 5% 이상 주주를 보면은 현대모비스가 21.43%, 연금공단이 7%, 정몽구씨가 5.33%, 외국인으로서 시티그룹이 눈에 띄는데 외국인 전체적으로는 32.82%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현대차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을 해 봤습니다. 계속 분발해 주시기를 기대하지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